서방 세계에 우크라이나 침공 의사가 없다고 말해온 러시아가 오늘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어젯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린 직후 개전을 선포하면서 현지 시각 24일 새벽 5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국경지대뿐 아니라 주요 항구와 수도 키예프 등 곳곳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지만 오데사와 수도 키예프 등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동남북 3면을 통한 침공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오늘 오전까지 우크라이나 군인 40여 명이 숨지고 수십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집에 머물라고 강조하며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결사 항전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과 친러 방군의 교전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어 돈바스 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유엔 등은 일제히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수많은 민간인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며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군사 행동을 즉각 멈출 것을 촉구하며 나토 동맹국들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자 우려대로 국제유가가 치솟았습니다. 국제유가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캐나다 전문가는 보통 봄부터 여름까지 기름값이 오르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오름세가 더 심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는 오늘 5월 말엔 1리터당 기름값이 지금보다 15 내지 30센트 또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 갈지에 따라 더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디디 경제 전문가는 향후 전개에 따라 유가가 급등했다가 1, 2분기 안에 다시 내려가거나 아니면 글로벌 쇼크로 인해 주식 급락이 이어지고 국내 경제 성장도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 문제가 장기화되거나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에너지 가격은 물론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에도 큰 파장이 올 수 있어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향후 어떻게 갈지 확실히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전문가들은 각국이 전면전보단 강력한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캐나다산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퀘벡주의 메디카고가 개발한 백신은 면역 증강제 함유 식물 기반 백신으로 코비펜즈로 불립니다. 코비펜즈는 18세에서 64세용으로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21일 간격으로 2번 투여됩니다. 이 백신은 2차 접종 후 일주일이 지나면 71%의 예방 효과가 있고 위중증 예방 효과는 100%로 나타났습니다. 인체에 사용 가능한 세계 최초의 식물 기반 백신이자 20여 년 만에 나오는 캐나다산 백신입니다. 2천만 회분을 선 주문한 연방정부는 5,600만 회분도 추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20년간 독자적인 기술을 사용해 식물 기반 기술을 개발해온 메디카고는 새로운 백신 플랫폼이라며 백신 개발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메디카고는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한 6개국에서 18세 이상 성인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긍정적인 효능과 안전성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회사 측은 이 백신이 델타 변이에 대해 75.3%의 효능을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가 일정 연령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를 무료 배포합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주 전역에 있는 지정 약국에서 70세 이상 주민에게 키트가 무상 제공됩니다. 대상자는 BC 서비스 카드를 가지고 지정 약국을 방문해 키트를 받으면 되는데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카드를 대신 가져와 이름과 생년월일, 개인 건강번호를 증명하면 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키트는 향후 28일 동안 1인당 한 상자로 제한됩니다. 키트 한 상자에는 5번 검사할 수 있는 면봉과 테스트기, 용액과 용액통, 거치대가 들어있습니다.
이를 위해 약국 유통업계에 키트 86만 5천 개를 제공한 정부는 앞으로 4주 동안 1,200만 개가 도착할 예정이라며 추가 분이 확보되면 젊은 층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키트는 증상이 있는 경우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에서 이달 22일까지 BC주에 배급된 키트는 2,220만 개로 이 중 1,480만 개가 학교와 병원, 검사소와 요양시설, 농촌 지역과 원주민에게 제공됐습니다. 한편 BC주 보건당국은 지난 며칠 동안 40대 4명이 코로나에 걸려 사망했다며 주내 상황에 맞춰 방역 조치를 해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이 배송 중이라며 10일 안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mRNA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유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에 또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연방환경성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광역 토론토 지역에 5에서 10cm의 눈이 내리고 휴론타리오와 조지안베이 인근 지역은 호수의 영향으로 최대 20cm의 폭설이 내린다고 예상했습니다. 환경성은 내일 아침 출근길 눈보라로 가시거리가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전자들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메트로링스도 지연 가능성을 알리며 일정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오늘 밤 체감온도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고 내일도 체감온도가 영하 12도에서 15도에 머물며 토요일에는 화창하겠지만 체감온도는 영하 18도로 추울 전망입니다. 환경성은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은 밖에 나갈 때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메트로 밴쿠버는 오늘 밤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내일 아침까지 체감온도가 영하 11도로 춥겠지만 낮에는 최고 기온이 영상 6도로 오르겠고 맑겠습니다. 또 주말 동안 비 예보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온타리오주 놀스요 핀치와 제인 스트레스에서 총에 맞은 남성 한 명이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한 경찰은 남성이 발견된 지점이 범행 현장은 아니라며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토론토 경찰은 지난 토요일 낮 셰프드와 더퍼린 스트리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대식김 영상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남부 방면으로 향하던 BMW 차량에 타고 있던 총격범이 다른 차량을 향해 총을 쏴 유리창이 깨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용의 차량을 쫓고 있습니다. 용의 차는 2012에서 2016년형 검은색 BMW 4 시리즈로 백미러에 검은색 권투 글러브가 매달려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6지역 가톨릭 교육청이 지정된 정거장이 아닌 다른 곳에 학생을 내려준 스쿨버스 운전자를 정직시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학교 시간에 맞춰 딸을 마중 나온 엄마는 딸이 보이지 않자 운전자가 실수한 것으로 보고 버스 노선을 따라 10분 동안을 애타게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미끄러운 길을 힘겹게 걸으며 울고 있는 딸을 발견한 엄마는 당시 학교와 버스 회사, 6지역 경찰에 연락했지만 이들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운전자를 정직시키고 조사하는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시민 일부는 올해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근 토론토 시의회가 승인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2만 5천여 가구에게 15%의 재산세 세율 인하 혜택이 주어지고 주택 소유주의 재산세가 2.9% 오르는 데 반해 콘도와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도 재산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외에도 토론토시는 코로나 팬데믹 회복을 돕기 위해 직원 100명 미만인 식당 등 소기업에게 보조금과 인센티브, 교육과 기타 지원을 자세히 알려주고 도와주는 비대면 1:1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카페 TO 등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가 트럭 시위대 진압을 위해 발동했던 긴급 조치를 비상사태법 선포 9일 만인 어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경찰이 몇 주간 지속된 트럭 시위 진압에 성공해 시위대 봉쇄가 끝났고 사회 질서도 회복돼 더 이상 비상사태가 아니라며 이젠 기존 법률만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도 어제 비상사태를 종료했습니다. 한편 캐나다에 이어 미국에서도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각지에서 출발해 워싱턴 DC로 향하고 있으며 최소 수만 명이 집결할 것으로 알려지며 국방부가 26일부터 열흘간 주 방위군 400명 등을 투입해 교통 통제를 지원하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